그 사람이 당신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균형도 함께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관계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굳이 말해야 돼? 내가 서운한 티를 내면 알아차리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알면서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진심으로 당신의 서운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서운한 점을 고치게 하는 5가지 말. 이 말을 하면 당신의 소중한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이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대화도 없이 TV만 보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속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피곤한 거 알아? 그런데 가끔은 나랑도 눈을 맞추며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후 TV를 켜기 전 먼저 아내에게 하루를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푸념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떤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서운한 티를 내면 상대가 알아서 눈치채겠지. 하지만 상대는 결코 내 마음을 100% 읽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을 상대가 먼저 알아주길 바라는 건 물컵을 내려놓지 않고도 물이 쏟아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기다리죠. 그러다 감정이 쌓이고 결국 폭발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서운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 중심 대화법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인 수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서로 바쁜 와중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만나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연 씨만 먼저 연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연락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운한 마음이 쌓였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연락이 끊어지는 사이인가? 결국 지연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민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왜 연락 안 해? 그러자 돌아온 답장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나 요즘 바빠. 순간 지연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나? 그동안 내가 먼저 연락해서 유지해온 관계였는데 그렇게 간단히 넘겨버릴 수 있는 거였나? 이제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실수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를 탓하는 방식으로 서운함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너 왜 연락 안 해? 이 말은 상대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합니다. 자신을 비난받는다고 느낀 상대는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만약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네가 먼저 연락해줄 때 너무 기뻤어. 가끔이라도 먼저 연락해주면 내가 더 소중한 친구라고 느낄 것 같아. 이처럼
나 중심 대화법은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는 당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강요받으면 반발하지만 이해하면 스스로 변하려고 합니다. 서운함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변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나 중심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너 왜 연락 안 해? 가 아니라 내 연락이 올 때마다 나는 정말 기뻐.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크든 작든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 중심 대화법을 배웠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 상대를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번에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긍정 강화 대화법, 즉 상대가 변화하고 싶게 만드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우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냈고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말투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친구는 가끔씩 무심한 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뭐, 너한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상처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참지 못한 현우 씨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가끔 너무 막말하는 거 알아? 듣기 싫어.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결국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둘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현우 씨는 실수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고쳐야 할 점을 지적했지만 그 방식이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요? 긍정 강화 대화법은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우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너 가끔 진심 어린 말 해줄 때, 난 그게 정말 고맙고 힘이 돼. 네가 그런 말 많이 해주면 나도 더 의지가 될 것 같아. 이 말은 친구에게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 둘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동기를 제공한다. 즉, 이 행동을 하면 나는 정말 기뻐라고 강조하는 것이 상대에게 더 효과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가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싶어집니다. 셋째,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너 이거 좀 고쳐라고 하면 반발하지만 너 이 점이 정말 좋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바뀌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행동이 서운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긍정 강화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너 왜 그렇게 해? 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줄 때 나는 정말 기뻐.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상대가 나를 오히려 더 멀리할까봐.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바뀌지도 않습니다. 앞서 우리는 나 중심 대화법과 긍정 강화 대화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기브 앤 테이크 대화법, 서운함을 말할 때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유진 씨는 직장 동료인 정민 씨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친분도 있고 협업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민 씨는 자꾸만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알겠어, 할게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일이 늦어지곤 했습니다. 유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일이 유진 씨에게만 집중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서운함도 커졌습니다. 결국 유진 씨는 정민 씨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마감을 어겨?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들잖아. 그러자 정민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미안. 나도 진짜 바빴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이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는 오히려 유진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는 실수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지적하기만 했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앤테이크 대화법은 단순히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유진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정민 씨가 마감 잘 지켜주면 나도 일정 맞추기 훨씬 수월할 것 같아. 혹시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같이 이야기해 볼까?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전한다. 둘째,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다. 셋째, 상대에게 부담이 아닌 협력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가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가 갈등이 아니라 협력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셋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신뢰가 깊어집니다. 네가 왜 이러냐? 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기브앤테이크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단순히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진짜 서운함 표현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표현하는 순간 상대는 자칫 비난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네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대화법, 서운함을 말할 때 상대가 기분 좋게 변화하도록 돕는 법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30년 지기 친구 미선 씨가 있습니다. 둘은 오래 알고 지낸 만큼 서로 편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가끔 너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는 솔직한 성격이니까 그냥 말할게. 정숙 씨는 속상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참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가 중요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미선 씨는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네가 괜히 예민한 거야. 신경 끄면 돼. 그 순간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약 정숙 씨가 너 너무 직설적이야. 그래서 상처받아.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미선 씨는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내가 널 위해 솔직하게 말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요?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대화법은 비판 대신 칭찬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선아, 네가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 나 정말 좋아해. 항상 내 편에서 현실적인 조언해주는 것도 고맙고. 근데 가끔 그냥 내 감정만 들어주면 좋을 때도 있더라.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나 정말 힘이 될 것 같아. 이 말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장점을 먼저 인정한다. 둘째, 고쳐야 할 점을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부드럽게 남긴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을 받아들인다. 둘째, 관계가 더욱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상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너 이 점이 문제야라고 말하면 상대는 반발합니다. 하지만 네가 이런 점이 참 좋아.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말투나 태도가 서운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서운함을 표현하면서도 상대가 나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현명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솔직한 표현이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5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서운함을 기회로 만드는 대화법, 갈등이 아니라 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희진 씨는 남편 성민 씨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대화할 때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고, 퇴근 후에도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희진 씨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습니다. 내가 신경 써서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하다니.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희진 씨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나랑 대화할 때도 핸드폰만 보고 예전처럼 신경 써주지도 않잖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제 별로야? 성민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희진 씨는 속으로 더욱 서운해졌습니다. 역시 나한테 신경 쓸 마음이 없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사실 성민 씨는 희진 씨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져서 퇴근 후에는 그저 조용히 쉬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희진 씨의 말은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나한테 관심 없지? 상대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변명을 하거나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서로의 감정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진 씨가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서운함을 기회로 만드는 대화법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희진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당신이 많이 바쁜 거 알아. 그래서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돼. 그런데 가끔 내가 대화할 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외로운 기분이 들더라.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나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이 말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한다. 둘째, 나의 감정을 비난이 아니라 느낌으로 전달한다. 셋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제안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대화가 공격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가 방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집니다. 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상대는 변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내 감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서운함을 기회로 만드는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거리감이 아니라 가까움으로. 그것이 진짜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서운함 표현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5가지 방법을 정리하며 서운함을 말하는 진짜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까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깊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운함을 현명하게 전하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하기. 비난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너 왜 그래? 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말할 때 상대는 내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작은 신호로 표현하기. 서운함은 쌓일수록 무겁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신호로 먼저 표현하면 상대는 미리 알아차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대화법. 너 그거 좀 고쳐가 아니라 네가 이런 점이 정말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반발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넷째,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되 비난하지 않는 방법. 나는 이런 점에서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나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째, 서운함을 기회로 만드는 법.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만들기. 네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는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지금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못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사용해 보세요. 서운함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순간에 서운함을 느꼈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